아빠, 저 누구예요? 제주 전통식품기업 회장 한도윤. 5일장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젊은 여성. 20년 전 실종된 딸과 너무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누군가에게 끌려갔습니다. 도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지하실에 감금된 채 살고 있던 딸을 구출해냈지만 며느리 소연이 오히려 도윤을 고발했습니다. 한도윤이 가을이를 감금했다. 20년간 딸을 찾던 아버지가 범인이 되었어요.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리고 20년 전 유괴 사건의 충격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주의 5월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한도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솔푸드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제주 시내 풍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죠.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흑백 사진 한 장. 전 7살이었던 딸 가을이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그 사진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그래, 알았다. 도윤은 서둘러 사진을 서랍에 넣었지만 소연의 예리한 눈빛이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 그 사진 보고 계셨나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좀 잊으시는 게 어떨까요? 도윤은 소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쉽게 접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끔 보고 싶어서 그래. 도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도윤은 혼자 5일장으로 향했어요. 제주 전통 장터의 정겨운 분위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곤 했거든요. 아저씨, 귤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상인들과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 도윤은 이런 소박한 일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과일 가게 앞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떤 과일이 맛있어요? 그 여성의 말은 어딘가 어눌했고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도윤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형,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설마 그럴 리가. 도윤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항상 가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창백해진 도윤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그 여성에게 향해 있었어요. 여성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가을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여성은 작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며 돈을 세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가을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는 건가?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여성이 사과를 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그 뒤를 따라가려 했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사 직원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긴급 회의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 알았다. 도윤이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의 사진을 펼쳐놓고 오늘 본 여성과 비교해 봤어요. 너무 닮았어. 정말 너무 닮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소연이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아니야, 그냥. 도윤은 서둘러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소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요즘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시는 것 같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재민이가 뭘 걱정한다고? 아버님이 너무 우울해 하신다고요. 도윤은 소연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그 여성이 정말 가을이일 가능성이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장에 가봐야겠어.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소연은 누군가와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에와는 전혀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반드시 그 여성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혹시 정말 가을이라면 20년 만에 딸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버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소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 도윤은 거짓말을 했지만 소연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제 장에서 본 그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을이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닮았어. 너무 닮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장남 재민이 생각났어요. 검사로 일하는 재민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할까?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재민은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긴장했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재민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1시간 후 재민이 집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서재에서 재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재민아. 네, 아버지. 재민이 앉자 도윤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네요.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혹시 네 동생 살아있는 것 같아. 도윤이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장에서 가을이와 너무 닮은 여자를 봤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하세요?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직감이 그래. 도윤은 가슴에서 가을이의 사진을 꺼내 재민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진과 너무 닮았어. 눈빛이, 얼굴형이. 재민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여동생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자꾸 생각해봐도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과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재민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 그냥 회사 일로 상담받고 있었어. 소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자꾸 어디 나가시려고 하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재미는 소연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행동을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연아, 아버지가 나가시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소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재미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서재로 돌아온 재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정말 가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데려와야지. 내 딸인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닮았다고 해서 재미는 검사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다시 만나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재민이 조언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자꾸 나가는 걸 말려.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소연이 아버지의 외출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아버지, 그럼 가족여행을 가는 건 어때요? 재민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가족여행? 네, 소연이한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재민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소연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아버지가 자유롭게 그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였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소연이한테 말해볼게요. 거실로 나간 재미는 소연에게 제안했어요. 소연아, 우리 가족여행 어때? 오랜만에 서울도 가고. 소연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여행을? 아버지가 요즘 우울해 보이셔서 기분 전환도 시킬 겸 재민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아버님도 같이 가시는 거지? 소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회사 일이 있으셔서 우리끼리 가는 거야. 재민의 말에 소연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혼자 두고 가는 게 괜찮을까? 괜찮아. 며칠 동안만. 소연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며칠 동안 서울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의 계획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소연과 재민이 서울로 여행을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여성을 다시 만나야 했거든요. 5일장에 도착한 도윤은 어제와 같은 과일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날까 해서 말이죠. 한참을 기다리던 중 정말로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느린 걸음으로 장터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나나 얼마예요? 여성이 과일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저 여성이 가을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가씨, 혹시 도윤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여성은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어요. 저 눈빛, 저 표정은 분명히 어린 시절 가을이의 것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친근해 보여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나나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성의 행동이 너무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어디 사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여성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여성의 팔을 잡았어요. 가을아, 여기 있었구나. 도윤은 그 남자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가을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정말 그 여성이 가을이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세요? 남자가 도윤을 경계하며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만. 도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가을아, 집에 가자. 남자가 여성을 끌고 가려 했어요. 도윤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이 그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성을 끌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도윤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 가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가을이의 두려운 눈빛, 그 남자의 거친 행동.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도윤은 그 남자와 여성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걸어갔어요. 제주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언덕 아래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도윤은 그 집을 찾아 천천히 다가갔어요. 집 주변을 살펴보니 창문들이 모두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혹시 가을이가 저기에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문이 잠겨 있었어요.
도윤은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어요.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누가 있나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가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가을아, 나야. 아빠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다행히 창고에서 도구를 찾아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좁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가을이가 보였어요. 퀴퀴한 공기와 어두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을아. 도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가을이는 움츠러들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야, 정말 아빠야. 도윤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 가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 딸. 아빠가 왔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가 너한테 이러랬니? 왜 여기 있었어? 도윤이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너를 여기 가둬놓았어? 도윤이 계속 물었지만 가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오랜 시간 감금되어 있었던 충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데려갈게. 도윤이 가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가을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품에 안겨왔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진짜 집으로. 도윤이 가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야 해. 도윤이 가을이의 손을 잡고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집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도윤은 가을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가을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감금 생활을 한 후유증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도윤이 가을이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누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가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했어요. 도윤은 가을이를 데리고 곧바로 재민에게 연락했어요. 재민아, 당장 제주로 내려와. 가을이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재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 누군가 가을이를 감금하고 있었어. 재민은 즉시 서울에서 제주로 향했어요. 소연에게는 급한 업무가 생겼다고 말하고 혼자 내려왔죠. 도윤은 가을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직 소연이 돌아올 수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객실에 가을이를 안전하게 재워뒀어요. 괜찮아, 가을아. 이제 정말 안전해. 도윤이 가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을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재민이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 재민은 가을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밝은 여동생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을이는 재민을 보며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 했어요. 오빠, 맞아, 나야. 재민 오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어요. 재민은 자신이 아는 병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아보죠. 재민이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 일치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을아, 정말 우리 가을이구나. 늦어서, 정말 늦어서. 미안하다, 내 딸아. 도윤이 가을이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재민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와 가을이가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며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처럼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야. 재민도 눈물을 흘리며 가을이를 안았어요. 가을이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은 거였죠. 가을아, 이제 정말 집이야. 우리 집. 도윤이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가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정말 아빠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도 정말 오빠예요? 가을이가 재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맞아, 나야. 재민 오빠. 재민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피어났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가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제 회사 일은 정리해야겠어. 도윤이 재민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퇴하려고 해. 가을이 곁에 있어주고 싶어. 재민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가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였죠. 좋은 결정이세요, 아버지. 재민이 말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가을이 곁에서 잠들지 않고 지켜봤어요. 혹시 다시 누군가 가을이를 데려갈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빠, 가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도윤이 가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가을이는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가서 은퇴 의사를 밝혔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재민도 가을이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법적으로 가을이의 신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가을아, 이제 정말 한 가족이야. 재민이 가을이에게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가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거였죠. 가을아, 이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말해.
도윤이 가을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랑 있는 게 좋아요. 가을이의 대답에 도윤과 재미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재미는 검사로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을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범인들을 찾아내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가을이를 지키면서 진실도 밝혀내야 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을 지키자.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만큼 이제는 더 강하게 서로를 지켜나가야 했어요. 며칠 후 가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재미는 가을이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기억나는 것부터 천천히 말해줘.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럼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재미는 가을이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기억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정말 아껴주셨죠. 가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 지하실에 있었던 거야? 재민이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민은 가을이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지? 도윤이 회계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지범 컨설턴트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강지범?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네, 회사 인수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비서가 설명했어요. 인수? 내가 회사를 팔 생각이 없는데? 도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소연 여사님과 만났다고 하네요. 비서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소연이가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러 번 만났다고 합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소연이 자신 몰래 그런 사람과 만났을까? 재민도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을이가 감금되어 있던 집의 소유자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상하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재민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동료 검사가 말했어요. 혹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놓은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집이 최근에 강지범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강지범.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재민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민아, 강지범이라는 사람 알아? 아버지, 저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재민이 대답했어요. 소연이가 그 사람과 몇 번 만났다고 하네.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재민은 점점 뭔가 이상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가을이가 감금된 집, 강지범, 그리고 소연. 아버지,
혹시 소연이 언제 돌아와요? 재민이 물었어요. 내일 돌아온다고 하더라. 도윤이 답했어요. 그럼 돌아오기 전에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그날 밤 재민은 강지범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지범은 과거 유괴 사건과 연관된 인물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소연과 자주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재미는 혼란스러웠어요. 더 조사해 보니 소연이 강지범에게 회사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설마, 재미는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소연이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여행은 어땠어?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좋았어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미는 소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아, 강지범이라는 사람 알아?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재민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누구야? 소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재민은 소연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재민은 아버지와 비밀 회의를 가졌어요. 아버지, 소연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강지범과 내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이의 감금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재민이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민이 대답했어요. 그럼 가을이가 위험에 처한 건 소연이 때문이었다는 말이야?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연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도윤과 재민은 순간 당황했어요. 소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도윤이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뭔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어요. 소연이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미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소연이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가을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연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강지범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강지범이 물었어요. 재민이 뭔가 눈치채고 있어요. 그리고 한도윤이 가을이를 찾아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군. 강지범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연과 강지범의 진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가을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가을아,
가을아.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가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재민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가을이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재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 소연이도 안 보여.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소연이 가을이를 데리고 도망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가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도윤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아버님이 가을이를 감금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구출한 거예요. 소연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황당했어요. 자신이 딸을 구출했는데 오히려 감금했다고 하다니. 소연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도윤이 가을이를 불법 감금했다고요. 재민은 소연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선수를 쳐서 오히려 도윤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건 함정이에요.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정말로 며칠 후 도윤에게 경찰 조사 요청이 왔어요. 한도윤 씨, 이가을 씨 감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감금이라니요? 내가 내 딸을 구출한 건데요. 도윤이 억울해했어요.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재민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한편 강지범과 소연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도윤은 끝이야. 회사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을이의 진술이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을이가 직접 증언해야 해요. 재민이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 상태가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걱정했어요. 심리 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면 가능할 거예요. 재민이 답했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어요. 도윤은 긴장했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이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재민이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법정에서 소연이 먼저 증언했어요. 한도윤이 가을이를 지하실에 감금했어요. 제가 구출한 거예요. 하지만 재민은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소연이 강지범과 내연 관계였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를 감금한 집이 강지범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민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가을 씨의 직접 증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디어 가을이가 법정에 섰어요. 심리 상담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가을이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가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지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전문가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가을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그 여자, 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도 못 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가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한도윤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전문가가 물었어요. 아빠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가을이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그 무서운 곳에서 꺼내주셨어요. 가을이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재미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지하실에서 나온 CCTV 기록과 강지범의 회사 기밀 유출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연이 강지범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재민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에서는 소연과 강지범이 도윤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한도윤에게 감정적 약점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녹음 속 강지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어요. 소연은 불법 감금, 공갈,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강지범은 감금, 협박,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공무원 회계 담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도윤은 재민과 함께 법정에서 포옹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우리 딸 지켜냈다. 가을이도 아버지와 오빠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빠, 오빠, 고마워요. 법정을 나서며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어요. 재민이 대답했어요. 가을이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가을아, 이제 뭘 하고 싶어? 그냥 가족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을이가 답했어요. 도윤은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자. 재민도 가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 모든 일정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을아, 앞으로 내가 다 도와줄게. 긴 법정 다툼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법정 판결이 끝난 후 도윤은 가을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가을아,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가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영화요? 응,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말이야. 가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제가 그런 곳에 가도 돼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아직도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당연하지. 넌 이제 자유야.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영화관에 도착한 가을이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커다란 스크린과 수많은 좌석들이 신기했어요. 이런 곳에서 진짜로 영화 본다고요? 가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 가을이 처음 보는 영화관이구나. 도윤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가을이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스크린 속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정말 신기해요. 가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화를 본 후 도윤은 가을이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가을이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였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가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켜. 도윤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가을이는 여전히 주저했어요. 오랜 시간 억압받은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아빠가 추천해 주는 걸 먹어볼래?
도윤이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럴게요. 가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나오자 가을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빠.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주말에는 재민도 함께 서귀포로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본 가을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바다가 이렇게 넓어요? 가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처음 보는 바다구나. 재민이 옆에서 말했어요. 오빠, 저 파도 소리 들어봐요. 가을이가 신기해하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가을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곳에서 잠을 자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넌 어디든 갈 수 있어. 도윤이 말했어요. 며칠 후 제주에서 열린 봄 축제에도 함께 갔어요. 가을이는 색색의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꽃이 이렇게 예뻐요. 가을이가 꽃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 도윤도 딸의 미소를 보며 행복해 했어요. 축제 음식 코너에서 가을이는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가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한 거였거든요. 그래, 먹자. 도윤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가을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런 게 행복인가요? 그래, 바로 이런 게 행복이야.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재미는 가을이의 법적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병원 검진, 심리 상담, 각종 서류 정리까지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가을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재민이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가을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윤은 가을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봄언덕 농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농장을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가을아, 우리가 함께 운영할 농장을 만들어 보자. 도윤이 제안했어요. 농장요? 가을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꽃도 키우고 채소도 기르는 작은 농장이야. 도윤이 설명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도윤이 격려했어요. 농장 부지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을이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빠, 여기에 해바라기 심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도윤이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재민도 법적으로 농장 설립을 도와줬어요. 가을이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금도 조성해놨어. 오빠가 다 해줘서 고마워요. 가을이가 감사해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가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내일 친구들이 농장 구경 온다고 해요. 가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친구들?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심리 상담 받으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가을이가 설명했어요. 도윤은 가을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래, 좋구나.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가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도윤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을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첫 번째로 영화관에 갔을 때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가을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처음으로 이거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 도윤이 말했어요. 저도 그때 기억나요. 용기가 났거든요. 가을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재민도 말했어요. 가을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좋았어. 오빠, 아빠 덕분이에요. 가을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봄언덕 농원이 완성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이는 해바라기를 돌보며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가을아? 가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윤은 가을이가 말하는 산속 노부부를 떠올렸어요. 법정에서 가을이가 증언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니? 도윤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보고 싶어요. 가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재민에게 연락하자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과거 기록과 출생지 정보를 추적해 볼게. 며칠 후 재민이 찾아낸 정보는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가을이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인사도 못 드리는 거네요. 아니야, 가을아. 묘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인사드릴 수 있어. 도윤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가을이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가자. 도윤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산속 작은 마을에 도착한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묘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기에 김할아버지, 이할머니 묘가 있습니다. 가을이는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기억해요. 저, 이제는 이름이 있어요. 이가을이에요. 가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과 재민도 함께 묘소 앞에 절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마음을 담아 인사했어요. 가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을이는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맛 아직도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무 인형도 기억해요. 가을이의 기억 속에 따뜻한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가을이가 도윤과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제 진짜 아빠고 이분이 제 진짜 오빠예요. 가을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농장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도 키우고 있어요. 가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가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묘소를 떠나면서 가을이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가을아.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구나. 도윤이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을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가을아. 재민이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요. 가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봄언덕 농원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가을아, 내일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어볼까? 네,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도 심어요. 가을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호박도 키워볼까? 재민이 제안했어요. 오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가을이가 박수를 쳤어요. 밤이 깊어가며 가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이지. 도윤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별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라고 했어요. 가을이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기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네. 재민이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저기서 보고 계실 거야.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도요? 가을이가 궁금해했어요. 그래, 엄마가 가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 걸 기뻐하실 거야. 재민이 덧붙였어요. 가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요. 와, 별똥별이다. 가을이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소원 빌어야지. 세 사람은 각자 소원을 빌었어요. 도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재미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가을이는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소원했어요. 아빠, 저 정말 좋아요. 이런 삶이. 가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좋아, 가을아. 도윤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완전해졌네. 재민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 언덕에는 진짜 봄이 와 있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가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농장 일을 했어요. 아빠, 이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 가을이가 정성껏 키워서 그래. 도윤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을이 정말 많이 변했어. 도윤이 딸의 성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봄언덕 농원에서 피어난 꽃들처럼 가족의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그 언덕에서 진짜 봄을 만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도윤과 가을이의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연과 강지범.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이야기였어요. 도윤이 5일장에서 가을이를 처음 봤을 때의 운명적인 순간부터 지하실에서 딸을 구출해내던 절박한 순간,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던 극적인 순간까지 정말 숨 막히는 전개였죠. 봄언덕 농원에서 해바라기를 키우며
진짜 봄을 만난 가을이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다시 완성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짜 사랑과 가족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